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양산에서 조그맣게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열혈 시청자입니다. 양산이 경남 양산이죠. 전 개인적으로 양산에 대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양산에서 했었습니다. 2년간 군 생활을 양산에서, 그 양산에 가면 그 예비군 훈련부대에 있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조교를 2년간 거기서 했었습니다. 지금 잘 있나 모르겠네. 자, 영상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고 다른 분들 사연도 너무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고민은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듯한데, 제가 최근에 비상장 주식, 흔히 장애 주식 매매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이거 불법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상장 앱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질문의 요점은 비상장 주식 거래 위험하지 않을까요? 장애 주식은 호가창도 없던데 차트가 무의미한 걸까요? 비상장이다 보니 정보가 많이 없는데 종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곳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장애 주식 해도 될까요?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 쪽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증권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곳,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HTS든 MTS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장 말고 바로 전 시장이 또 뭐가 있냐면 KOTC 시장이라고 있어. KOTC 시장은 상장을 곧 앞둔 예비 기업들이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야. 근데 물론 그 거래가 기존에 있던 증권시장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거래량이 막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 근데 어찌됐건 호가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거래라는 거를 해. HTS와 MTS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 단계가 이제 장애 주식이라는 건데, 장애 주식은 시장이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KOTC 시장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 장애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이 상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자본이 들어가 될지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보통 상장을 곧 앞둔 공모를 하게 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핫했던 것들 굉장히 많잖아. 뭐 있었어?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핫해가지고 막, 그건 이제 거의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률이라고 하지, 이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아. 이게 왜 장애 주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100개의 주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100개의 주식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 뭐 증권사나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이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주주 물량 빼고, 그럼 나머지 물량들로만 일반 사람들한테 공모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는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상이라 그러지. 따상을 하게 되면, 또 따따상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어떻게 버는 거야? 30% 버는 거잖아. 또 두 번째 상을 들어가게 되면 60%를 버는 거잖아. 60%는 원래 더 버는 거야. 왜? 가격에서 30%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30%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70% 번다고 생각하면 돼. 1억을 샀어. 근데 상장되는 날 상한가를 들어가면 30% 그냥 먹는 거잖아. 그러면 1억 들어가고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상과 따따상을 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모주에 확 들어가는 경향이 많지. 근데 이거는 정말 기업이 대기업이고 뭔가 비전이, 이러한 것들이 이미 뉴스에서나 막 떠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장애 주식이 이렇게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이 상장 심사 요건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어려워. 이게 절차와 이런 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 금융감독 자본감시법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장 주식이, 더군다나 KOTC 시장에도 등록이 안 돼 있고 완전히 비상장 주식이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다 보니까 보통 다들 어떤 식으로 상장도 많이 하느냐? 우회상장이란 걸 많이 해. 우회상장이란 건 뭐냐? 상장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합쳐서 2,400개의 종목 중인데, 그 2,400개의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있어.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인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이 회사 갖고 있는 장애 주식이 내 회사가 있어. 근데 이거는 상장시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고 주식수가 사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컨택을 한 다음에 그쪽 회사랑 뭐 조인을 하든 뭘 하든 대표랑 이야기를 하든, 야, 주식 넘겨, 내가 살게.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대표가 올라가든 대주주로 올라가든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 회사의 사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업종을 바꾸는 거야. 내 회사를 갖다가 붙이는 거지.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우회상장이라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시키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상장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우회상장이라는 것들도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M&A 뉴스가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도 있지. 자, 그래서 물론 장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긁지 않는 복권이야, 말 그대로. 긁지 않는 복권이란 건 뭐야? 이걸 긁었을 때 몇 등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운이 좋으면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장애 주식을 흔히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 이건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로또가 지금 3주째 사고 있는데 3주 동안 4등이 당첨이 됐어. 6개 중에 4개 된 거 3등이거든? 3주째 그러고 있어 지금. 이번 주도 또 당첨됐어. 10만원치 매주 사고 있는데 10만원치 사면 4등 하나, 4등이 5만원이거든? 6만 5천원 회수되고, 그 다음 주에는 7만원 회수되고, 이번 주는 8만원 회수됐어. 다시 2만원 사서 또 로또 사러 갈 거야. 운영자에 쎄보기 좋다는 걸, 못보기 좋다는 걸, 뽑기 운이 다 자동으로 많았는데, 형 다음 주에 1등 지금 될 빌이다. 장애 주식은 그래서 긁지 않는 복권이기 때문에, 몰라, 이제 장애 주식을 무조건 나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장 조건도 굉장히 어렵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상장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 그런다면 사면 괜찮지. 왜 싼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근데 언제 상장이 될지 정확한 모르는 상태에서 내 금액을 여기다 묶여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회사의 뭐 관계자가 아닌 이상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상장되지 않는 기업들은 회계 조작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나는 장애 주식 쪽은 좀 비추천이야. 내가 이 회사를, 그 회사를 직접 다니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회사 임원진이다, 또는 내가 이 회사 대표다, 또는 내가 뭐 이 회사 외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다면 장애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면 사면 되는 거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종목들 정보로만 취합을 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 영화 중에, 이 장애 주식 관련된 영화 중에 좀 볼만한 게 있냐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있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있는데, 그게 그 장애 주식 브로커의 얘기야. Got a minute? The stock trades over the counter at 10 cents a share. And by the way, John, our analysts indicate it could go a heck of a lot higher than that. Your profit on a mere $6,000 investment would be upwards of $60,000. Is that I never ask my clients to judge me on my winners. Thank you for your vote of confidence. Welcome to the Investor Center. 정식 중개인의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불법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주식을 파는 거지. 근데 이 장애 주식이 또 무슨 문제가 좀 있냐면, 가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 주식 하나, A라는 장애 주식을 주당 100원에 사가지고 왔어. 내가 100원에 샀어. 100만 주를 사고 왔어. 이 100만 주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얼마에? 200원에. 난 100원에 사고 2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나한테 수익금이 얼마 떨어져? 100%지. 그래서 항상 장애 주식을 하려 그런다면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프도 없고 차트도 없고.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혹시나 하시려고 그런다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이게 그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잘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해. 아니야. 나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굉장히 많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도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아는 분야만 잘하는 거야. 우리가 명인, 장인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김밥 명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김밥을 잘 쌀까? 아니야. 그 사람의 김밥 중에서도 정말 미친 듯이 잘 싸는 김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정말 참치김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가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나도 탑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정도는 되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는 나는 안 해. 그게 뭐냐? 나는 비상장 주식이야. 이론적인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나는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장애 주식을 해서. 결과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과 노하우로는 별로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자신있게 안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별로 비추천한다는 거지. 근데 이 분야에서도 또 전문가인 사람이 있고 이걸로만 재미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다만 나의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거야.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만약에 하신다 그런다면 좀 더 확신한 확신을 갖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고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비상장 주식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산은 늘 그렇지만 최종 선택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확실하지 않는데 뭔가를 베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자산을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고민 상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